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가 여러 사안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이라든지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또 생긴 것이고 또 검찰에서도 이 기자간담회 내용을 눈여겨봤을 그러겠죠. 것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를 소환해가지고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장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 답변 내용들을 많이 참고했을 수도 있고 뭐 검찰 입장에서 어떤 부분은 이거는 의혹이 좀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거꾸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압수수색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안 그래도 이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 후보자의 답변에 반박하는 예. 그런 내용들의 보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고삐를 더 당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임명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또 그 청문회 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에서는 뭐 특별히 조국 후보자를 더 의심했다 이것보다는 향후에 펼쳐질 정치 일정상 빨리 수색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찌 보면은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에서 해소가 된 의혹들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검찰이 뭐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고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검찰이 포커스를 더 둘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검찰의 어떻게 보면 기자간담회 이후의 수사의 핵심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딸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 정 교수의 역할에 대해서 네. 부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 교수는 두 가지에 좀 걸쳐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딸이 예를 들어서 동양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데 진짜 그 표창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일단 동양대학교에서는 상을 준 적이 없다. 총장상을 준 적이 네, 없다. 이게 기억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상에는 이제 일련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한 상을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양측에서 말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딸 스펙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동양대 재직 중인 정 교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예.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자가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고 펀드 쪽에 잘 알고 있는 친척한테 맡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친척이 바로 오촌 조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촌 조카가 해외에 있죠. 필리핀에 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빨리 조기 귀국을 하라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검찰의 입장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펀드에 가입하고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그 배우자 쪽에서 많이 관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친다면은 검찰이 이제 좀 불가피하게 동양대의 정 교수 재직 중인 그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 대상에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저렇게 이제 압수수색이 검찰이 상당히 전방위로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던 이제 그 전문가분들, 특히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왜 조 후보 집하고 조 후보의 핸드폰을 압수를 안 하느냐, 압수수색을 안 하냐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압수수색 범위만 해도 전방위적이다라고 그렇죠. 할 만큼 대단히 많은 대학교와 또 장소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인정상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택 인정. 어, 네, 자택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거의 사람을 거의 무장 해제 내지는 심하게 얘기해서 인수분해하는 그런 예. 효과까지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쎄요 자택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것을 검찰에서 예의주시할 수도 있는데 자택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압수수색을 일단 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현재로서의 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검찰이 조 후보자의 자택도 그렇고 조 네. 후보자의 개인 휴대폰까지 압수를 해서 수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일반 여론 입장에서도 아니 저기 자택까지 저렇게 털면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나만 알까? 이런 여론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좀 말끔하게 다 하는 게 네.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몇 별의별 자료들이 다 검찰이 입수를 할 그렇긴 수 하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생활 문제라든가 여기에도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검찰도 지금 사실 그 수사에 들어가자마자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을 포함한 여러 네티즌들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검찰도 사실은 법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라든지 또 정치적 흐름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전방위적 압수수색 도중에 자택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뭐 일반 국민들이 봐도 거기까지는 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아마 배경 중에 하나는 검찰이 지난달 말이죠. 17일 날 그 1차 압수수색을 할 때 네, 조 후보자 측에서 또는 조 후보자 그 의혹과 관련된 뭐 일부 학교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확인을 했다, 포착을 했다. 네. 검찰에서 근데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론들이 이런 뭐 일각의 그게 꼭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증거 인멸 정황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검찰이 마지막 카드로 자택 압수수색이라든지 이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해 볼 것은 자택 압수수색이랑 핸드폰 압수수색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자택은 전방위적으로 그 집까지 이제 샅샅이 그렇죠. 예, 파헤쳐 들어가는 것인데 핸드폰 정도면은 사실은 예전에 뭐 조국 수석이 그 청와대에 몸담고 있을 때도 청와대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구멍이 났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뭐 핸드폰을 좀 수거해가지고 본다든가 예, 이런 예. 것들이 공직기관에도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음. 그렇게 본다면은 검찰이 너무 이렇게 후보자 본인을 파고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에 좀 신경이 쓰인다면 자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핸드폰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것도 물론 추론이긴 합니다만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뭐 뚜렷한 뭔가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네. 근데 핸드폰은 그 포렌직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다 하면 포렌식, 네. 그 지운까지 다 그 그렇습니다. 복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런 어떤 의혹들 검찰이 뭐 소위 말해서 봐주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서 검찰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조사를 시작한 거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네. 불가피한 거니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어제 또 새로 좀 뭐 나왔던 의혹 중에 하나가 그 딸의 영어 실력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국 후보는 해명할 때 딸이 영어를 되게 잘해서 그래서 단국대에서 일저자가 등재될 때 책임 교수가 그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저자를 줬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렇게 네. 해석을 했었는데 한국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자기들이 자료를 어디 입수해 보니 실제로 한영 외고 시절 딸의 영어 성적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 중간 정도였다.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제기된 거는 영어 장문 평가 부분이었는데 예. 조국 후보자 딸이 하위 등급이더라. 6 내지 8등급의 낮은 등급이더라. 이게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첫 번째는 저 내신 등급이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나온 등급이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고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고하고. 저런 성적이 나오거나 전국적으로 뭐 저 정도의 성적이다 이게 아니라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그렇죠. 성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 주장만으로는 영어를 잘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보기는 수는 없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은 외고 입학 자체가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예. 근데 한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국어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영장문을 하려면 특히 논문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려면 국어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지금 외국어 실력, 영어 실력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논문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이노스 유전자 다형성. 네. 이것이 과연 그 고등학교 또 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할 수 있는 논문인가? 해서 설령 이제 영어로 뭐 번역을 하고 작문을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의학적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그 부분으로 오히려 다시 돌아가는 게 논문 제1저자 네. 논란의 그러니까 논문 핵심이 아닌가. 자체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과연 외국어 예.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그 의학자들이 쓸 수 있는 논문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 제1저자로 올라가는 게 맞았느냐? 예,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어차피 외국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 좀 낮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논란인가? 이 의문은 좀 던지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 같은 외고 출신 어떤 그 뭐 전 출신이니까 어디면 동창생이겠죠, 이제. 그 동문이 때 SNS에 올린 거라서 그 정도면은 뭐 네.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그건 또 이제 동문이니까 좀 차치하고. 근데 사실 이 논란이 지금 어떤 식으로 또 번지냐면 주광덕 의원이 이 자료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그 자료는 사적인 거 아니냐? 그 자료를 도대체 네. 어떻게 얻은 거냐? 구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뭐 조사도 하겠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유출 의혹이 불거진 거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이게 묘하게도 조국 후보자가 법학자로서 독수독과 이론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라는 그 이론에 아. 좀 해박한 법학자입니다. 그래요? 예, 그 생각이 공교롭게 났는데 이게 글쎄요, 이게 그 아주 사생활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민감한 부분이죠. 이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예. 예, 그것을 잘못 불법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그것은 그 취득한 사람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그럴 대목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진해가지고 차라리 성적표라든지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는 게 어떠냐. 그렇다면은 다른 쪽에서 그것을 막 파헤집기 전에 그렇죠.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결코 당사자에게 강요되거나 강제돼서는 안 그럼요.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조 후보자 딸도 또 고소를 또 네.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뭐 사실은 이제 어린 나이는 뭐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를 뭐 문재인 대통령 아들도 그런 얘기를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만 내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내놓는 게 꼭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특혜 의혹이 나왔을 때 SNS에 아들 성적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네. 뭐 이런 거를 들면서 이제 내놓는 게 좋은 거냐 전략적인 뭐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재송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사의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사일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지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시간은 대략 저녁 늦게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문 대통령이 그 밤 늦게 귀국을 해서 이 관련돼서 이제 이를테면 임명과 관련된 결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의를 줬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얘기는 청문회를 하는지 여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여부는 결국 이제 여야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또 공을 또 국회로 던져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송부 시한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에 밤늦게 돌아오자마자 결재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송부 기한 끝나고 나면은 또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관측은 9월 9일에 글쎄요. 예 다음 주 초에 결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방금 전에 그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사 그 담당자들이 만나가지고 회동을 갖긴 했는데 예. 한 20분 대화를 하고 일단은 결렬이 됐어요. 음. 현재 글쎄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그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군요. 어쨌든 계속 네. 접촉을 하긴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청문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또 아니에요. 근데 좀 또 그 증인 채택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라도 하자라고 네. 하는 또 자유한국당 입장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렇죠. 기회도 줬고 우리도 그러니까요. 양보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좀 마다하고 예.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어제 JTBC 그 뉴스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저도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뭐 기존 입장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좁혀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좀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제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청문회가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주말 청문회는 거의 가능성이 안 그러니까 보이는 그건 것이 아닌 것 같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오전에 한 행사에서 청문회 날짜가 3일 남았다.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주말에는 없다라는 그러네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급박한 도중에 과연 여야 쪽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글쎄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동안은 너무 이 문제로 협상을 질질 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상 청문회를 좀 열만하니까 다시 그것을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우리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마지막 키는 민주당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에 달려 있는 게 여론에서도 아니 민주당도 지금 잘하는 게 없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조국 후보자의 그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국회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한다고 빌려놓고는 그러니까요. 조국 후보자한테 넘겨줬다. 아, 이 부분에 대한 그랬군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자간담회는 그렇게 주선을 해놓고 청문회 가능성을 닫으면 어떡하느냐. 네, 이런 국민 여론이 좀 올라온다고 판단이 되면 민주당도 조금은 그러니까요. 타협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원래
이틀로 잡혀있던 거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 말대로 3일밖에 안 나왔다는 오늘 정도에 합의를 하고 네. 원래 예정대로 이틀을 하든지 아니면은 남은 이틀 중에서 뭐 하루 정도라도 하든지 네. 왜 그러냐면 국민들께서 한국당이 뭔가 대단한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별 얘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청문회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내놓겠다라는 뭐 전략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따지면 한국당 입장에서 도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어떤 뭐 증거 자료들 의혹들을 뭔가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좀 펼쳐 보이는 게 오히려 한국당에 있어도 좀 중요한 부분이 네.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당 행보를 보면은 한국당이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임명을 막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임명돼가지고 계속 조국 장관 체제로 가면서 거기에 계속 맞서서 투쟁하고 이런 걸 즐기기 위해서 굳이 그 전에 어떻게 낙마를 시킨다거나 검증을 철저히 오히려?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뭐 최대한 양보를 해서 청문회가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이고 사실 예. 그 박지원 의원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덫에 걸렸다 이런 진단을 또 그러니까요.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예. 네, 그 점이 또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혹들 네, 그 터트렸으면 그 의혹을 매조지를 또 해줘야죠. 그게 그렇습니다. 결자 해지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30년 전인 지난 1980년대 말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3만 9천 포인트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2만 포인트 정도 하니까 거의 2배였습니다. 또 당시에 주요 일본의 6대 도시 평균 토지 가격은 30년 전이 지금의 2배에 달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일본의 자산 가격은 절반이나 사라진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디플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감의 배경에는 이런 일본의 자산 가격 추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플레에 빠지면 일본처럼 아파트 값도 땅값도 주가도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일 겁니다. 앞서 들으셨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 구조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많기 때문입니다. 위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경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결과 나올지는 결국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기업, 가게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